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 맡은 ABO 이선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두 아이를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매 지금 현재는 남매인데 원래는 뱃속에 셋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개월 만에 뱃속에서 사산되면서 지금의 남편이 스폰서님을 소개해 주면서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강의장에 그냥 따라다녀라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제품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줘가지고 계속 이제 아실 거예요. 주부들은 그 애들만 키우다 보면 옷이 없어요. 그냥 편한 옷 위주로 입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오늘과 다 같은 장소에 거절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강의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그 인간 관계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계속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어, 시간이 흐르면 아메이 플랜대로는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됐고 갈 것 같고 전달하려면 판매는 아니지만 왠지 그 영업력은 아니지만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할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배우면서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할 때 애들이 유치원이고 뭐 초등학생이고 애들이 그랬었는데 애들도 그 초등학교 가면 다 낯설고 그 새로운 아이들을 사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사귀어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지만 그 생각에 이제 강의자랑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돼서 저와 이제 잘하든 못하든 이제 이렇게 강의까지 서게 됐고요. 예전에 제가 꿈 많던 소녀 때에는 누구나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하는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겠지 했지만 사실 그냥 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곳에 오니까 이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몇 가지만 고르라면 뭘 고를래?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지금 남편이 벌고는 있지만 추가 소득과 개인적 성장. 왜냐면 저는 제가 바라는 자아상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럽고 아시죠? 아는 거 있지만 틀릴까 봐 손도 못 드는 아이. 그래서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아이. 제가 이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남들 앞에서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괜찮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이제 그 많은 가지수 중에서 전 이제 두 가지를 골랐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속에 있다 보면 재정적 독립, 자영사업, 보다 많은 여유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여행, 은퇴, 유산을 남긴다는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겼는데 지금은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누리고 계신 분들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맞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그게 거짓말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열심히 배우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신 분들은 아시고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요즘에 TV만 틀면 나오는 게 코로나에 관련된 거예요. 확진자가 몇 명, 누가 어디서 몇 명이 나왔고 아프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제 경제인에게는 이게 이제 와닿는 이슈거리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관련된 그 영어의 첫 글자인 ESG 경영이란 정책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관심을 가졌으면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부터 바이러스는 존재했지만 좀 더 강력해졌잖아요. 그 이유가 지구가 아파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화산 폭발 횟수가 늘었잖아요. 지구가 화내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횟수가 더 많이 잦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어떨까요? 만약에 지구가 아프다. 그럼 저희는 어떨까요? 당연히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 기업인들에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하나씩 보시면 우선 주요국에 따라서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이 나왔었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나라마다 목표치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참여하겠다 그런 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그러고 있는데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그 블랙록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자산 운영 회사인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ESG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다.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기아도 마찬가지로 204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90% 낮추겠다 했고요. 그리고 소나무 이력 그룹 심은 효과를 내는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 확대하겠다. 이거는 그냥 제품만 우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품 만들 때 탄소량이 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이 안 나왔을 때 주는 인증 마크거든요. 그리고 포항시도 탄소 중립 ESG 경영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회사 몇 개만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캡처해 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업계나 뭐 SKT나 다른 많은 회사들이 ESG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위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 빨대, 포장재, 그리고 비닐 라벨, 일회용 컵 비닐이 없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많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뒤에 보시면 다리 있고 돌고래가 있잖아요. 저 돌고래가 힘없이 그냥 살 뿐인데 우리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화면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제품만 만들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업의 인성을 보는 시대고요. 비재무적인 것도 보고 그래서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팩트가 중요한 시대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환경 분야에서 아메이는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기적의 일마이라고 해서 미시건주 에이다에 자리 잡은 아메이 본사 전경인데요. 저기 한쪽에 보시면 호수가 있어요. 근데 아메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품 중에 세제가 떠오르시잖아요. 세제는 화학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굴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굴뚝이 없고요. 그리고 호수에 연어가 살 정도의 일급수로 그 가끔 한 번씩 낚시 대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 창업자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리치 디보스 저서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저서 중에 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1959년도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창업했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일 처음 만들었던 제품이 에롯이라고 유기액체 세제인데, 이 제품은 보기엔 되게 모양이 안 이뻐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S라인으로 만들어진 포장재 그 용기 같은 경우는 모양은 예쁠지언정 박스에서 이렇게 넣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이쁘지만 딱딱 모양에 맞춰서 용량에 맞게끔 넣을 수 있는 그 용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한 병에 20병이 나와요. 완제품으로 쓰려고 하면. 그래서 경제적이죠.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포장지도 덜 들고요. 그리고 운반비가 덜 들어요. 그러면 도로도 파손이 덜 일어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제품 한 개에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이퍼 초이스라는 그 인증마크도 받았어요. 보시면 미국 환경보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세이퍼 초이스를 받았는데, 이 제품은 제품의 질도 무조건 좋아야 되지만 환경에 그 어긋나게 만들면 안 돼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제품에 인증을 주는데,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과 또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이어야지 주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회사에게만 주는 인증 마크예요. 그리고 이제 세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 99.99% 점수를 맞았다고 100점 만점에 99점. 또 이제 너무 작지만 밑에 이제 그 다음 회사들이 있거든요. 세제가 이제 그렇게 좋다,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인증한 제품인데 남극 제품 협약까지 맞았어요. 남극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빙하가 지금 너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녹고 있잖아요. 해수면 상승도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환경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그러죠. 연구원이 살거든요. 근데 연구원들도 뭔가를 씻고 뭐 이렇게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제품을 써야 될까? 이왕이면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메이의 제품을 써도 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누트리아이트 회사 같은 경우에 아메이 자회사인데 친환경 용법으로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아직도 무농약이라 하지만 조금씩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친환경이면 뭐가 좋냐면 농약이 지하로도 흘러가고 스며들고요. 하천으로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길게 이제 보면은 바다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 그 회사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여러분들은 물티슈가 혹시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무도 그건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보면 청소하실 때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쓰시거든요. 걸레질을 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물티슈를 씻겠어요. 뽑기 쉽고 버리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합성섬유를 주 원료로 한 그 원료로 만드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제 쪼개고 하면 플라스틱 성분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연으로 갔을 때 저희도 알게 모르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그 섬유 자체가 토양이나 매립지에 갔을 때 빨리 썩는 자연분해 성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왕립표준협회라고 하는 환경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부분은 이제 결식아동 보호 사업이나 사랑의 놀이터, 건강 지킴이, 학대 아동 쉼터 지원, 생각한 청개구리, 한국아동복지학회 후원, 청아문화상, 사람의 우수리 나누 운동 등등, 우리가 눈에 뉴스거리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아메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다로그로 보시면 알 수 있는 온포원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97년도 후반기에 우리가 뭐가 왔죠?
IMF가 왔어요. 그때 나라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다 힘들 때였는데 아메에서는 그 좋은 제품이 있지만 판로가 없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을 손을 잡고 살려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상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 제품이 신제품이 매달 늘어나거든요, 두세 개씩. 그때 발굴을 해서 우리나라 제품 만드는 회사 중에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겠다. 뭐 마케팅도 도와주고 품질 관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해서 상생하자는 취지로 온폼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와 리치의 발자취는 뭐냐면 미시건주 에이다에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거기에 박물관도 있고요. 베넨델 연구소도 있고 그리고 아동병원도 있고 이런 많은 그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이인을 추구하려고 만든 것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건물들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요. 이번엔 G에 해당되는 지배구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아메 회사와 수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수평 관계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는 파트너십에서. 근데 수입 구조를 보시면 오늘은 자세하게 수입 구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입 원리만 저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광고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누가 모집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정보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스폰서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저도 아까 전에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스폰서가 안내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S라고 보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괜찮다. 그래서 생각해서 A와 B라는 두 분에게 알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수입이 분배가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구조는 보면 피라미드 구조처럼 생겼지만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나 교회나 학교나. 근데 역으로 된다면 어떻겠어요? 학생이 하나야. 교장 선생님은 100명이야. 그럼 그 아이는 과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잖아요. 어떤 구조든 피라미드 구조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피해가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아메이는 그 분배와 합산의 권리를 주거든요. 보시면 맨 밑에 있는 A와 B를 먼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본인, 그 다음에 S 스폰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A는 본인만 썼기 때문에 20만일 때 3%를 적용을 해서 6,000원이고요. B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은 본인 거 A와 B 합산을 해주잖아요. 그래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60만 원은 6% 그래서 36,000원. 66에 36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본인 거에 A와 B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빼면 12,000원을 빼면 24,000원이고요. 스폰서도 본인 거와 A와 B의 그 매출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60만의 매출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 거 합쳐서 80만 매출인데 80만은 그 옆에 보너스 차표에 보면 9%가 아니고요. 아래 걸 적용을 합니다. 6%. 그래서 이제 80만 원 6%는 48,000원. 그래서 본인 거에 36,000원을 빼면 12,000원. 이 도표에서 빨간 숫자를 보시면 누가 가장 많이 받았나요? 스폰서인가요? 먼저 했다고? 여기서도 합리적인 분배 방식이 나오잖아요. 손해 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G에 해당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는 제품 철학이 있어요. 인간 사랑,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환경 사랑, 환경을 우선 중요시해야 된다. 고객 사랑, 품질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 거기에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는 이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이지만 그분들은 개발을 하면 특허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특허가 회사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특허는 회사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메이에서는 특허권을 그 개발자한테 소유주로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만들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는 30일도 아니고요. 60일도 아니고요. 90일이에요. 대부분 90일이라면 정말 3달?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90일 안에 반품이 된다고? 그 안에 다 썼을 건데 다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제품의 절반 정도는 남아야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만족이라는데 다 썼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불만족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남아야지 되고요. 참고로 네, 일반적인 회사는 제품을 뜯으면 반품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영양제 같은 경우도 먹었으면 안 되고. 근데 아메이는 소비자를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진실하게 불만족스러울 때 하겠지. 그래서 90일 안에 절반 정도만 있으면 반품을 받아주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코칭 문화학산이라고 해서 이 상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 상은 뭐냐면 코칭을 양성을 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인정하는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 이런 거는 돈 주고 원래 받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무슨 기관에 가야지만 코칭도 배우고 뭐 심리 상담도 배우고 다 그러는데 이곳에 있으면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기 성장.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하고 싶으면 도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이 넘겨졌는데 2명의 하루 일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분은요, 삼성 갤럭시로 알람을 듣고 일어나고요. 에뛰디 화장품으로 꽃단장을 하고 스타벅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현대자동차를 몰고 출근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간식으로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SK텔레콤으로 통신요금을 냈어요. 어때요? 참 공평하게 소비를 적절하게 한 하루였죠. 이렇게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일어나 아메 이스프리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세텐 샴푸로 머리를 감고 치약으로 양치하고 그다음에 아메이 비누로 세안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으로 꽃단장을 하고 몸에 좋은 아메이 누트리아이트 단백질과 바디키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리고 킹쿡 요리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종합 영양제도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는 길에 차 안이 탁하면 안 되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그리고 회의 도중에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세스 드링크를 마시고 또 출출할 때 아메이 에너지바를 먹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다시 또 집에 와서 퍼스널 케어로 샤워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기청정기 틀고 잠자리에 듭니다. 똑같은 소비예요. 뭐 물론 들어가 있는 제품 품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생필품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은 누구한테 도움되는 소비를 하고 어떤 분은 본인한테 소비가 도움되는 소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루를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메이는 뭘 하는 거냐? 내가 정직하게 제품을 경험을 하고 정말 좋다고 느끼면 저절로 광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광고를 함으로써 나한테 다시 캐시백이 돌아오고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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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월급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대기업 임원 정도의 수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경제적 독립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피는 높진 않지만 이걸 차곡차곡 쌓는 그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뭐냐? 방탄소년단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유명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자기도 막 노력을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이렇게 지금은 방탄소년단 말고는 누가 그렇게 엄청 수입 많이
버는 그 가수 아이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지만 다른 가수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밖으로는 못 가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대기업들 광고로 또 광고 수입으로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평탄하게 삶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뭘 하든지 간에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품만 바꿔 쓰면 그냥 내 소비의 만족인 거고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을 하는 건데 몇 명한테 알렸다고 해서 그게 크게 성장할 거라 보면 그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돌무더기도 거쳐야 되고 다리도 건너야 되고 웅덩이도 지나야 되고 이러잖아요. 아메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비고비를 넘기다 보면 제가 보니까 스폰서 마음을 알 수도 있고 그 위에 리더들 마음도 알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나 우리가 사는 삶이나 똑같다. 그래서 아메이는 그냥 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쓰잖아요, 제품을. 오늘도 저도 아이섀도우도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아이섀도우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밑에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마스크로 가려져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했어요.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다른 도구로는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주부는 아플 때 애들 케어한다고 병원에 또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잠깐 뭐 무슨 일 있어서 회사 같으면 잘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빠져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속에서 애들도 케어하고 방학 때 잠깐 들어가다 나와서 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요즘에 많이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만족하지 않다. 나는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아메이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모시고 오신 분이나 이 영상을 보여주신 분하고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